자, 이 영상에서는 특히 대학생들이 에세이 형식의 이렇게 서술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간략한 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다른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문의 어떤 폰트, 글꼴이라든가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에서 정한 포맷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포맷으로 하라고 지정한 거를 단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리포트 자체, 보고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따라서 준수를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제 원칙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내가 별도로 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경우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원칙을 잘 따라서 하면은 보고서를 나름대로 이제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다른 거는 이제 차치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본문의 글꼴이라든가 이제 단락 모양을 다루는 거고, 이제 MS 워드에서 하는 건데요. 이제 MS 워드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보통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MS 워드를 켜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레이아웃에서 이 용지의 여백을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 값을 써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학술적인 아카데믹 보고서를 만들 때 기본은 여기 보면 2.54라는 말들이 있고, 이 2.54의 반인 1.27 이런 이제 좀 이상한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1인치, 0미에서 사용하는 1인치를 센티미터로 환산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은 상하 좌우를 1인치씩 떼는 거예요. 근데 이제 MS 워드에서는 기본값으로 위쪽 부분은 조금 여유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사용자 설정을 해서 페이지 설정을 이쪽을 2.5로 해줘도 됩니다. 2.54로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뭔가를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덜 들이면서도 형식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써줘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정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정한다고 해도 여기를 2.8, 2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은 3, 3, 3, 3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2.5, 2.5, 2.5, 2.5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이 이외에 다른 규격을 쓰는 거는 좋지 않다. 내가 리포트 양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백을 다른 숫자로 조정하지 말고 여기 있는 기본 여백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숫자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작업을 하다가 여백을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백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림이나 표가 들어간 상태에서 여백을 조정해 버리면 나중에 편집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용지 크기를 먼저 정하고 본문을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입력을 할 텐데, 자, 이런 문장을 내가 입력했다고 한번 해보죠. 보통 보면 MS 워드는 처음 입력하면 맑은 고딕이라는 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고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고 이 글꼴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글꼴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영문인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글꼴을 이런 고딕 계열이나 그다음에 명조 계열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최근에 그렇게들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런 본문, 보고서의 본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런 기술형, 에세이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런 글꼴을 쓰지 말고 우리가 보통 바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체 계열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씌워서 여기에서 바탕이라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바탕이 사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별로 안 이쁘죠. 안 이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이쁜 글꼴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는 이쁜 글꼴들이 많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른 다양한 글꼴들을 써서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꼴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문서를 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공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인쇄를 그대로 해서 뭐 책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글꼴을 써도 되지만, 이거를 다른 데다가 과제로 제출하거나 어떤 기관에다가 이 원본 자체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PC에서도 그 글꼴이 그대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글 글꼴은 바탕체를 쓰는 거를, 이 바탕이라고 하는 글꼴을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옛날에도 아주 예전에는 오피스 버전을 설치하면 다양한 한글 글꼴들이 몇 개도 설치가 됐는데, 최근에는 아예 윈도우즈 기본 글꼴만을 제공을 합니다. 오피스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체로 그냥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데, 근데 보기에는 별로 안 이쁘죠. 근데 이거를 인쇄를 해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PDF 파일로 내보내서 인쇄한 것 같은 모양으로 지금 한 건데, 실제 프린터로 인쇄를 해도 이렇게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 보는 거하고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화면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인쇄를 하거나 PDF로 바꾸게 되면 글꼴이 그래도 괜찮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탕체를 그렇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바탕체를, 자, 이렇게 바탕체가 있다고 하고, 자, 여기다가 글꼴을 클릭해서 이 한글 글꼴이라는 게 있고 글꼴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이 바로 이제 한글을 제외한 다른 기호나 영문자의 글꼴을 얘기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꿔줄 거를 권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해주면 한국어 글꼴은 바탕이지만 영어 글꼴은 자동적으로 타임스 뉴 로만체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그래도 뭔가 좀 이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한 다음에는, 자, 입력을 한 다음에는 글꼴을, 영문 글꼴은 다른 글꼴을 적어줘라. 그리고 글꼴은 여러분들이 오피스에 가지고 있는 다른 유사한 형태의 글꼴을 사용해도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글꼴인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지금 폰트의 크기가 10이거든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자, 10인데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는 11이나 12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12인 경우고, 저는 이제 권장을 하는 건 11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자, 이거는 10인 경우고, 이거는 이제 11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쓰면 안 되고, 이거의 폭을, 자, 단락에서 지정을 하고, 이 단락 뒤는 없애고, 이 배수를, 자, 1.5나 2배수로 해주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 MS 워드의 이 한 줄, 이 보면 한 줄 1.5, 뭐 1, 1.5, 2, 2.5 이런 줄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아량글하고는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서 좀 쓰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량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를 180%나 200%를 쓰는 방법이 좋은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여기를 고정을 해서 지금 11 폰트죠? 그러면 곱하기 22 포인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동도 이런 게, 글꼴을 제가 맑은 고딕으로 바꿔볼게요.
바꿨죠? 자, 이거를 그래서 1.5, 1.15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자, 1.5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글자들 간의 간격이 요 글자들하고의 위아래 간격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동도 서도를 맑은 고딕으로 받고 있는 이 줄하고 그 윗줄 아래쪽의 관계가 띄어져 있는 게 다른 글들이 서로 띄어져 있는 거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동도 서도라고 하는 이 글꼴이 다른 글자에 비해서 이 기본 높이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1.5배로 하면 이 동도라고 하는 맑은 고딕체를 기준으로 해서 1.5배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간격이 고르지가 않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단락에서 이거를 고정폭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글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간격이 정확하게 다 일정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시 단락에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 문서는 첫 줄에 들여쓰기를 한 글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들여쓰기가 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문단하고 문단 사이를 띄워줍니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글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게 뭐 블로그나 인터넷에 사용하는 문서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문 문서는 항상 들여쓰기를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여기서 또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스페이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스페이스를 쓰지 말고 정확하게 이 문단 단락 메뉴에서 이 첫 줄 들여쓰기 값을 한 글자로 해주면 자동적으로 이 폰트 사이즈에 맞게 11포인트만큼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왼쪽 정렬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 폭이 글자하고 글자 사이의 간격이 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붙여놨을 때보다는 이 화이트 리버라고 그래서 이런 이 빈칸들이 좀 올록블록한 현상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왼쪽 정렬을 해서 붙여줄 경우에는 자, 단락에서 한글 입력 체계에서 한글 단어 잘림을 허용을 해줘서 이 글자가 단어가 이 끝에 왔을 때 바로 잘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등대 이런 거는 잘리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등대라는 글자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읽기가 편한데 이제 우리나라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러니까 영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한국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붙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정확히 맞췄을 때는 한글 단어 잘림을 허용해 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 한글이 좀 붙어서 더 가독성이 더 높게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한 문서를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들여쓰기를 해주고 글꼴의 크기는 11포인트나 12포인트를 하고 이거는 이제 11포인트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어 글꼴은 영어 전문 폰트로 바꿔주는 형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줄간격은 이 글자 크기의 2배 그러니까 이게 11포인트니까 22포인트가 고정값으로 들어가게끔 줄간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한글은 오른쪽 끝에서 잘리는 모드로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일반적인 보고서의 본문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따옴표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져 있죠. 특히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복사를 해온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원본으로 돌아와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문서를 특히 입력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동으로 내가 입력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데서 복사해서 붙여놓은 문서인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은 다시 이렇게 지워서 다시 입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따옴표가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해야
이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특히 따옴표 기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예쁜 보고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수정한 다음에 인쇄본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옴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이 완성이 되면 자, 보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볼 수 있고 인쇄해서 제출할 때도 이제 괜찮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력할 때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글꼴이 이제 화면에서는 별로 안 이쁘잖아요. 파워포인트 같은 데 넣어도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이쁘게 나와요. 근데 그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바탕체를 하게 되면 글자가 약간은 그렇게 이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이 확대 버튼을 눌러서 저는 보통 MS 워드를 120%로 놓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좀 뭐가 다르죠. 이 글자가 보이는 방법이 화면에 글자를 보여주는 방법이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형태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일단 괜찮아요. 근데 뭐 이런 게 볼 때는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120% 정도로 작업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혹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를 볼 때는 좀 불편하다 싶을 때는 자,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더 이쁘게 인쇄된 거하고 유사한 형태로 보일 수 있고 전체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 두 쪽 보기 모양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했을 때 이 내용을 보는 사람들도 이 상태에서 한 페이지를 다 불러와서 과제를 점검할 때 적어도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면 좀 읽기도 편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도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본문의 글꼴과 달랑 모양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